산업 고용 유지 모델 추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브리핑 하시겠습니다. 예, 기자님 반갑습니다. 조금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 협약식을 양대조선소 협력사 대표, 그리고 고용노동부 통용지청,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 거제시의회, 상공회의소 이렇게 협약식을 체결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과정이 우리 지금 최근에 그 여우도시 협력사 명청기업 해고 노동자들의 이 안타까운 좀 부분들이 있어서 협약식이 조금 늦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예정된 시간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행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 발표 기자회견. 아니 우리 기자분 저 해고자들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들어가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기자회견을 방해하려고 우리 뭐 기자 여러분 저는 괜찮은데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동의를 해주시면 뭐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이유가 모르겠는데 아니 기자회견장 아닌데 사람들이 한분 들어와서 말씀하면 그러면 한 사람 들어와서 예, 한 사람은 한 사람 들어와서 아니 그러면 난장판 된다고 그 사람들이 물러나는 사람도 아닌데 그 한 사람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박 계장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 사람 기자회견에 와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고. 그 기자회견을 방해한 자체를 방해한다는 이건 아니에요. 아니 일단 진행합시다. 진행하다가 또 예, 거제행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힘든 보릿고개를 넘어서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수개월간 고심하고 준비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조선산업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땀 어린 노력으로 대한민국과 거제시 경제발전을 이끌어왔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건조 능력을 보유하며 명실 상부 세계 1위의 명성을 확립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지역 경제를 든든히 지켜온 조선산업이 2015년 이후 긴 불황의 터널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로는 예기치 못한 악재가 제기해서 국제 해상 어물동량 감소와 유가 급락을 초래했고, 이는 조선 수주랑 급감과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신규 수주가 급격히 줄는 데다 해양 플랜트 불량까지 소진되면서 협력사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5월 카트라의 획득 규모 LNG 운반선 설립 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선사별로 LNG, LPG 운반선 등 수주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주 회복기와 수주 물량이 현실화되는 시기는 2020년 이후로 현장에서는 내년을 가장 힘든 보릿고개로 보고 있어 이 시기를 버텨낼 힘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조선업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이에 대응할 정책 마련을 고심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감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는 노동자와 지역 경제를 생각하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보통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견뎌내기 위해 우리 시는 정책 목표를 고용 유지에 맞추고 거제형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의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델 구축을 위해 양대 조선소와 협력사 관계기관 및 전문가 그룹 등과의 간담회와 회의를 20여 차례 이상 진행했으며 상생 협의체, 실무 협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심을 거두한 끝에 오늘 거제형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거제시는 양대 조선과 협력사,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용유지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협력사 노동자들이 처한 최악의 고용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용위기 극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거제행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에 대해
지원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사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내 가족이 있고 직장 동료와 이웃이 있는 이곳은 우리의 땀과 노력이 배어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고용 유지를 통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상 중요한 일입니다. 모델의 목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주 회복기에 대비하고 물량이 현실화될 때까지 숙련 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선협력사를 지원 대상으로 4개 분야 9개 사업에 시 예산 84억원과 국도의 사업주 부담금 예상액 등을 포함하여 총 8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외의 사업주 부담금은 원청과 협력사가 경영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해서 고통을 나눌 것입니다. 고용 유지를 위해 4개 분야 9개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고용 안정 분야에 2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거제시는 소속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기존의 유급 후가 훈련을 강화한 지역 특화형 직업훈련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에 따른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거제시와 경남도는 26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주의 4대 법령 부담금에 대해 각각 50%와 20%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유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관내 조선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거제시는 훈련 인원과 지원 금액에서 최대 규모의 참여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역 특화형 직업훈련은 숙련도 유지 향상과 다기능화를 통해 숙련 인력의 고용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유지금 지원금 수급 업체로 휴업수당의 90%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거제시는 10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1인당 월 최대 21만 원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과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 사업의 시행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21년 연말까지로 해당 훈련에 참여하거나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업주는 고용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용유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제행 조선의 고용유지 모델을 통해 지자체와 대기업이 협력사와 부담을 함께 나눔으로써 직업훈련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경영안정 분야의 3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고용 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특별융자는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과는 별도로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것입니다. 고용유지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대해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고용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출이자 연 3%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조선협력사에 대해 융자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하여 13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2차 보조금 3%를 지원하겠습니다. 특별융자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으로 조선협력사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세 이해 및 상하수 요금 감면 사업입니다. 지방세 신고 세목의 법령상 신고 납부 기한과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한 고지, 징수 등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6개월 연장 또는 유예하고 대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유예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 따라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상수요금 내 감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사회협력사에 대해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2021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상수요금을 감면하겠습니다. 기본요금을 제한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감면 예상액은 2,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동반성장 분야에 대해 2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2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대기업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월 20일 경상남도와 양대조선, 사내협력사, 기금, 법인 등과 함께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제시와 경상도는 내년도 예산에 7억 원씩을 편성하여 양대조선, 사내협력사 2개의 기금에 각각 3억 원씩을 출연합니다. 지자체가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사례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출연 금액으로 전국 최대 규모가 됩니다. 2021년 양대조선 사내협력사 2개의 기금은 자체 출연금액, 원청과 지자체, 중앙정부의 출연금을 포함하여 1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하청 노동자들의 자녀 학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노동자 복지 강화를 위해 사용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사와 원하청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외부 배정 물량 재조정을 통해 고용 유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양대조선소의 수절한 급감에 따른 일감 고갈로 협력사의 고용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조선 경기 회복을 위해 시는 양대조선의 해외 물량과 여기 유출 물량의 유통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실업난 해결 등을 위해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양대조선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외 물량과 역의 배정 물량이 지역 내에 최우선 배정되도록 하여 협력사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 두 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학습 병행제와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기준 완화입니다. 일학습 병행제는 고용 훈련을 통한 교육유지를 통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과 신규 재직자 등을 학습 근로자로 지정해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자격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선업은 최근 4, 5년간 계속적인 업황 하락으로 신규 채용이 극히 드문 상황이라 학습 근로자 지원 조건을 입사 연수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실제 현장에서 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5년 또는 10년 이내로 완화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사용하도록 적극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가기능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선정 기준과 평가 기준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만 그 유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제의 조선산업과 같이 단일업종 중심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신규 투자나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곤란해서 산업 위기 시에는 대규모 실직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고용 유지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현행 상생 지역 일자리 선정 및 지원 기준에 고용 유지를 위한 배점과 가점 항목을 신설하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향후 고용위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용위기 지역과 조선특별고용지역종 지정기간의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은 2018년 4월 최초 지정 이후 2차 연장되었고 조선특별고용지역종은 2016년 7월 최초로 지정된 이후 6차에 걸쳐 연장되어 두 건 모두 올해 연말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고용위기 지역과 조선업특별고용 지원업종의 지정은 1년의 범위 내에서 2해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내년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추가 연장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금이 축소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건 축소, 4대 보험 납부금에 대한 유예조건 철회, 공유수면 전 사용력 감면 제외 등 기업과 노동자의 고충이 직접적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고용위기 지역과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2021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거쟁 조선업 고용지 모델은 함께 만들어갑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거쟁 조선업 고용지 모델은 지역 특화형 직업훈련과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그리고 일 이렇게 세 가지를 융합하여 순환시킴으로써 고용유지를 위한 기본 틀을 잡고 여기에 특별용자, 육성자금 연장, 요금 감면, 기금 지원 물량 재조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뒷받침함으로써 고용유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고용위기 대응 토탈피어 모델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특화형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152개 협력사에서 순인은 6,176명, 총 누적인은
8,412명이 평균 6.6주간의 훈련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여기서 6천여 명의 순인원은 일감 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유효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력사에서는 이런 유효인력에 대해 기본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연간 6개월 한도로 활용하고 직업훈련 수요기한 6.6주를 제해 약 8개월 정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기에 이를 융합하여 노동자들을 순환시키게 되면 조선은 고용유지 모델을 통해 직접적으로 6천여 명의 노동자에 대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고용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기능화 직업훈련으로 해양환경 규제와 친환경 선박 변조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비하고 고용유지를 통해 인구 이탈을 막아 지역 경제가 안정을 찾는 데 기여하는 등 부가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하는 고용유지 모델이 당면한 조선산업의 고용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원청과 협력사, 노동자, 지역사회 모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을 위한 배려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할 때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로 모델은 상생발전의 소중한 척도니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함께 만드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이 조선산업이 처한 위기의 강을 건너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제도약과 조선산업 고용유지 선도도시 거제를 만들어가는데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배려하고 챙겨주는 마음으로 가슴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거제형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락하시면 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일단 제 브리핑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질의 응답은 생략하고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아니, 기자분들한테 한번 하시면 질의 있습니다. 예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우리 기자분들이 자리이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뭐 동의만 해주시면 그런데 질의 응답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분들이 막 너무 두들게 되면은 그 들어와서 뭐 기자들 계신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네, 그러시죠. 예. 회장님 저 밖에 있는 노동자들하고 굉장히 작업 발등이 있는 것 같은데 발등이 너무 아니면 이제 정리해볼 되니까 이 정리해결은 좀 막아달라는 얘기인데 제 입장에서는 기업에 그거를 무조건 일감 이런 데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경제를 해주면 모르죠. 고용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하서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이미 지역에서 뉴스를 다 다루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네, 들어가서 이야기하라고. 시장님, 제가 질문에 뭐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시민들이 이거 하는데 시장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따보라고 우리가 우리 기자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하실 말씀 있으면 뭐 하셔도 된답니다. 아니 근데 왜 들어오는 걸 막냐고요? 뒤에 서 있겠다는데. 아니 우리 여기는 기자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제가 동의를 물어봤고요. 우리 기자분들께서 이 브리핑에 대한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브리핑은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 여러분들 그 혹시 하실 말 있으면 하셔도 좋다라고 이렇게 기자분들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는 아시다시피 이 기자분들 상대로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그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혹시 이제 우리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뭐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뭐 들어와서 말씀하셔도 된다고 우리 기자분들께서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요.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찾으라고요. 저 글씨 못 읽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번에 그 자료를 드리세요. 하청 노동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달라고요. 저는 못 읽어요. 아니 우리가 뭐 시장님 얘기 다 끝나셨어요? 예, 아닙니다. 기자들 질의할 겁니다. 그럼 질의하십시오. 저희는 나중에 다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네. 저희는 그냥 우리도 시장님 무슨 얘기 하는지 제일 처음엔 요 앞에서 피켓팅을 하겠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있다가 우리 시장님 얘기 끝나면 우리 얘기도 하겠다 그러는데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아니 브리핑실에 시민들이 못 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게 아니고 기자회견 숱하게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네. 기자 얘기를 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네, 우리가 기자들하고 하는데 그 밖에서 그렇게 떠들고 이러면 끝나고 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희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신지 들어야 저희도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가만히 보세요. 언론이 네. 언론이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감정을 같이 아니요, 전할 저희 전혀 없어요. 아까 저희는 들어와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기자회견은 방해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예의를 지켜주셔야죠.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네, 조금 조용히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다음에 대표자가 와가지고 네,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아니 이게 법이 지배하는 사회 사는데 우리가 법에 따라 사는데 너무 이렇게 아니, 저희가 뭘 했습니까? 저희가 들어와서 이렇게 서 있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모르잖아요. 기자들은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아니 그 말씀하지 맙시다. 우리가 뭐 기자들하고 네, 네. 여러분하고 말씀할 거 없고. 네네네 저희 시장님 네. 저 질의응답 하시고 끝나고 나면 이분들 네, 그다음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마이크 받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 되니까. 제가 먼저 했으니까. 예, 말씀. 예. 예, 경남뉴스톱 기자 조영록입니다. 우선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나서 지금 결과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선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본인도 해고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 지가 힘을 써달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좀 어려운 사정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됐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올부터 이 고용유지 모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원청사 그리고 협력사에서 어쨌든 이런 식의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었고 지금 실제 물량 부족에 따라서 인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 그 기존의 어떤 그런 입장이었고 협력사들도 상당히 이런 상황에서는 인력을 그대로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볼 거냐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해봤고요. 그게 수십 차례 과정입니다. 회의를 가졌고 그리고 양대 노조 측에서는 노조에는 저희들이 이런 상황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직접 참여는 직영 노조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는 안 하지만은 회사 내에서 고용 유지 좀 협조를 해주는 식으로 이제 사전에 이제 얘기가 됐고요. 오늘 이제 우리 그 명천 쪽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주장은 이제 이 정리해고를 못 막으면서 이런 고용 유지 이 모델 이게 가능하냐 아마 이런 이제 말씀인 것 같고 처음에 제가 우리 명천 노동자들 그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제가 당시에서 면담을 해서 저희들이 그 명천이라는 대우회선 쪽에 회피 노력을 요청을 했었고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필을 했는데 어떻게 안타깝게도 일단 그 정리해보는 결과가 좀 이렇게 나아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그쪽 부분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거는 우리 이와 같은 우리 명천 같은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게 미리 우리가 좀 한번 보완책을 만들어 보자. 부족하지만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100%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자리에서 밝혔지만은 이 제도를 통해서 순위 한 6천여 명 이상의 고용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상당한 이 제대로 개정이 되면은 고용 유지 모델로서의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자면 네. 사실 이제 좋은 협의고 내용을 했는데 결국 저기 하청 노동자분이 주장하는 거는 본인들 좀 혜택을 못 받았다든지 좀 그런 경우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시장에서 뭐 다르게 예를 들면 이제 소외받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겠다는 추가 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했던 게 원청에서도 그러면 협약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 책임감 비슷한 것들을 느껴주고 협력할 대표들도 맹진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되도록이면은 자기들도 좀 어렵지만은 고용 유지가 쉽게끔 서로 이제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협약이 이제 필요했던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맹천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사장도 만나서 우리 노동자들의 이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회사 쪽에도 좀 압박을 하라고 이제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했는데 실제 그분은 그렇게 하면 못한다. 그만둬야 된다. 그만두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시에서도 더 이상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좀 접근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이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명칭 같은 문제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더 이상 생겨나서는 이제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근데 기업의 입장을 저희 시가 강요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끝까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가 너무 좀 한계 있는 부분들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실 거예요. 시장님. 네. 한 6,000명 정도 그럼 고용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질문을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이 돼야 이제 조금 하락이 되고 제일 어려운 게 2003년이 정점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럼 2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이것 가지고 분명히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해외 물량과 역외 배정 물량 지역 내 우선 배정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좀 드린 게 있습니까? 예, 저희도 오늘 같지만 당초에 이 모델을 준비할 때는 2022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나아질 거다라는 양대 조사의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진짜 이 고용이 어려워지는 이런 시기를 잘 버텨보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시작에서 이제 출발이 이제 된 거고요. 그 핵심은 그런 제도와 그다음에 물량 확보인데 실제 지금 저희들이 그제 밖으로 빨리 나오는 물량을 우선적으로 그제 쪽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나마 좀 어렵지만은 좀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지금 원청사들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은 자기들도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답은 이제 했는데 구체적인 물량을 놓고 물량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나가는 물량들을 이 정도 이렇게 돌리겠다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원청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중국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제시 밖으로 나오는 물량을 최단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은 했습니다. 연태 연파로 가는 거 일단 이거는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은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예. K타임 뉴스의 권용훈입니다. 예. 그제 시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KDX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니 어차피 그제 조선업 고용 유지 사업이기 때문에 KDX 사업이 무려 7조 8천억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지금 현대중공업에 손을 들어준데 정부가 대우조선의 설계 도면까지 탈취를 해가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을 지금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거제 시장님이나 시의회 위원들이 앞으로 이것을 상대로 정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또 돼야 고용도 유지가 될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기자님들 다 아시다시피 실제 이제 저런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당성이 그다음에 공정하지 못하던 부분들을 계속 제기를 해왔고 그다음에 가처분이 결정나기 전까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불공정성을 제기를 했었고 노력들을 좀 했었는데 가처분이 기각이 되면서 당초 평가대로 아마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불공정한 평가 그리고 재평가 재평가의 기회는 솔직히 이제 없어진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방사청의 어떤 그런 행태를 보면은 어떤 신뢰성, 방위 사업에 대한 신뢰성 부분이라든지 공정성 부분에 상당한 흠을 남겼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든지 우리 특히 시민들이 과연 그 방위 사업청의 방위 사업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고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다 라는 생각들은 때문이었고 이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 일단 방사청에서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이후 부분에
기본 설계 제한 이 부분에는 입찰 참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은 기본 설계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후 모든 과정들은 우리 대우조 성향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그쪽으로 같이 한번 우리 하시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면은 이번에 또 현대 불법 이 사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산점 문제에서도 대우조선이 확실히 유리하다 하는 측면에서 시가 전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앞으로도 그를 뒤에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우리 시민 전체의 어떤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